지난 시간에 예고한 바와 같이 우리 205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 6-21 이걸 우리가 밑에 칸을 채워가면서 표를 만들어 봤었죠. 그 추가적인 연습을 오늘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표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과 연계의 양적 관계를 하게 되는데, 자, 우선 뭘 하게 되냐면, 이번에는 염산이 아니라 황산을 사용하게 되겠죠. 자, 황산은 우리가 전형적인 이가산입니다. 그래서 이가산은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했냐면, H2SO4가 반응해서 두 개의 수소이온, 그리고 SO4, E-이온으로 이온화가 되죠. 사용한 염기는 수산화나트륨입니다. 수산화나트륨 NaOH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199페이지 보면 나트륨 이온 1개와 수산화 이온 1개로 이온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혼합 반응의 중화 반응의 이온 반응식을 쓸 때는 우리가 그때 연습을 많이 했었죠.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반응하는데,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 물을 만들게 되고, 이 B가 1대 1대 1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학반응식, 중화반응의 화학반응식은 요 B를 맞춰서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보면 수소이온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비율인 수산화이온도 두 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앞에 2, 전체적으로 우리가 염계 이온화 반응식을 두 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뭐가 만들어지냐면 화살표를 전후로 똑같이 그대로 적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H2SO4 그 다음에 두 개의 NaOH 그 다음에 여기는 수소이온 두 개, 수산화이온 두 개면 물이 두 개 만들어지겠죠. 이 H2O가 만들어지고 나머지 이 두 이온은 서로 아무런 짓도 안 하는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그대로 개수까지 포함해서 적어주면 바로 뭐가 된다? 우리가 황산과 수산화나트륨이 만났을 때의 중화반응식을 완성하게 된 겁니다. 양적 관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도를 동일하게 만들었는데 둘 다 황산도 2ml에 1개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바꾸고 싶으면 얼마든지 바꿔도 돼요. 자, 2ml당 1개를 한 이유는 우리 교과서 20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한번 적용을 시켜 본 겁니다. 자, 205페이지 보면 요 그림을 우리가 그때 설명했었죠. 10ml 안에 염화이온이 5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다 그랬죠? 염산을 5개 녹였다. 그래서 2ml에 1개 녹였다. 요걸 그대로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 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10ml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2ml에 황산을 1개를 녹였어요. 그러면 10ml엔 황산이 몇 개? 5개 녹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황산 1개가 수소이온을 2개를 내놓기 때문에 5개의 황산은 수소이온 10개를 내놓게 되고, 그 다음에 황산이온은 똑같이 5개가 되겠죠. 반응비가 1대 2대 1이니까, 그죠? 생략된 1, 2, 그 다음에 생략된 1. 이게 바로 반응 개수비입니다. 요 숫자들이. 그래서 1대 2대 1.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임의로 수소이온의 수, 그 다음에 황산이온의 수를 적는다면 여기는 10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몇 개가 되겠어요? 20개. 그 다음에 지금 10ml죠. 선생님이 잘못 썼네요. 자, 10ml가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5개가 있고 5개는 수소이온을 10개를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황산이온은 5개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8ml라면 그죠? 8ml라면 몇 개? 4개가 녹아 있겠죠. 자, 이게 역시 4개라면 2배인 8개. 여기는 4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역시 개수비는 1대 2대 1이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8개가 되고 여기는 몇 개? 그렇죠. 이대로니까 4개가 되겠죠. 자, 6ml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그죠? 6ml를 사용하면 3개입니다. 자, 황산을 3개 녹이면 수소이온은 6개 나오고 황산이온은 3개가 나오겠죠. 패턴이 보이죠? 그럼 여기는 4개, 2개, 2개, 1개가 됩니다. 반면에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해보면 수산화나트륨은 1개가 1개를 만들고 1개를 만듭니다. 자, 우리가 2배를 했지만 어쨌든 B는 2대 2대 2든 그죠? 1대 1대 1이죠. 수산나트륨이 1개가 있으면 나오는 나트륨 이온도 1개, 수산화 이온도 1개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나트륨 이온의 개수, 뒤에는 수산화 이온의 개수를 적는다면 2ml 사용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농도로 가정을 했을 때 1개의 수산화 나트륨 녹인 거예요. 그러면 1개, 1개가 나옵니다. 자, 4ml 사용했다라는 것은 얼마? 2배니까 2개를 녹인 거죠. 그래서 이거 2개가 나오면 2개, 2개가 되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3개, 3개, 4개, 4개, 5개, 5개의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중화 반응이란 건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각각 만나는 반응이죠. 자, 얘네들이 만나가지고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1대 1로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개 1개니까 부족한 이 친구는 다 사라지게 되고 얘는 1개가 사라지게 되면 9개가 남겠죠. 2개 다 사라지고 2개 사라지면 6개, 3개 다 사라지고 3개 사라지면 3개, 4개 사라지고 4개가 다 동일한 숫자니까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는 수소이온이 작으니까 사라지게 되고 여기는 2개가 사라지면 3개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생성된 물은 1대 1대 1로 반응하기 때문에 1개 1개 사라졌기 때문에 물도 1개, 2개 2개 사라졌기 때문에 2개, 3개, 2개, 하나가 되겠죠. 아니죠, 그죠? 선생님 잘못 봤습니다. 2개, 2개 사라졌고, 3개, 3개 사라졌고, 4개, 4개 사라졌죠? 자, 그래서 염산하고 다르게 가운데서 세 번째 게 가장 많은 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4개, 4개, 4개 사라졌고, 그 다음에 2개, 2개 사라졌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혼합 수용액에서 온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이 어떤 조건이냐면 혼합 수용액의 부피가 얼마로? 12ml로 동일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물을 데워야 되는데 물이 있는데 물이 12ml가 있다면 여기서 열의 세기가 그지? 열의 세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온도가 올라가는 게 틀리겠죠. 여기는 물이 하나 나왔을 때 1만큼 에너지가 나왔다면 여기는 물이 2가 나왔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에너지. 여기는 오히려 줄었네요. 그죠? 그래서 동일한 양의 물의 온도를 올린다면 당연히 뭐가 많이 만들어졌을 때 열이 많이 만들어졌을 때 온도가 가장 많이 올라가게 됐고 그 열은 물이 생성될 때마다 뭐가 생기는 겁니까?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물이 많이 생성됐다면 열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열이 가장 많고 데워야 될 물의 양은 똑같고 그래서 혼합 수용액은 네 번째 실험에서 최고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액성이라고 되어 있죠. 혼합 액성은 어떻게 살펴보느냐? 자, 액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과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합전 수소이온의 수 10개, 수산화이온 수 1개 중에 수소이온이 많으면 산성, 수소이온 수, 수산화이온 수가 같으면 혼합한 후에 중성, 수소이온 수보다 수산화이온 수가 더 많으면 혼합 후에 염기성. 이렇게 교과서 204페이지에 나와 있죠. 뭐 그렇게 봐도 되지만 혼합 후에 중화반응을 하기 때문에 하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남아있는 것의 액성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9개 연계니까 수소이온이 남아있으니까 산성. 6개 연계니까 역시 수소이온이 남아있으니까 산성. 산성. 그 다음에 수소이온도 없고 수산화이온도 없죠? 중성. 그 다음에 수소이온은 없지만 수산화이온 수가 3개나 있죠? 그러면 뭐가 된다? 염기성. 이렇게 액성을 파악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총 이온수는 9개, 5개, 1개, 15개가 나오게 되고, 여기 총 이온수는 6개, 4개, 2개, 12개, 그 다음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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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개, 9개, 그 다음에 0개, 2개, 4개, 0개, 6개, 그 다음에 0개, 1개, 5개, 3개. 몇 개가 되죠? 6, 9. 그죠?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총이온수도 나중에 다시 다음 시간에 강의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총이온수가 몇 개냐 이것도 간혹 질문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아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적 관계 세 번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와 차이가 나는 점은 무엇이냐면, 자, 두 번째 강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여기에 10ml, 여기 2ml 혼합을 해서 얼마? 12ml. 그 다음에 8ml 더하기 4ml가 혼합이 얼마? 12. 이런 식으로 실험을 했던 거라면, 즉 우리가 하는 세 번째 양적 관계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 거야. 일정량의 뭐가 있다? 일정량의 산이라든지 염산. 지금 우리는 오늘은 일정량의 염산에 수산화 나트륨을 넣는 걸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일정량의 염산을 사용하고 여기에 뭐를 수산화 나트륨을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을 얼마를 추가했느냐에 따라서 일정량의 염산과 혼합되었을 때 혼합 수용액의 부피는 점점 차이가 생기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수소이온을 포함한 양적 관계, 각각의 이온들의 양적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염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염산 화학 이온화식 HCl은 H 플러스 더하기 Cl 마이너스, 수산화 나트륨 화학 반응식 NaOH는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가 되고, 이 두 개를 뭐 하게 되면 혼합하게 되면, 자, 우선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물을 만들게 될 텐데, 이 상태에서 앞에 숫자 1대1로 똑같죠? 그러니까 그대로 적을게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을 다 적으면 HCl 더하기 NaOH. 그 다음에 한 개가 반응하면 물도 한 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아무튼 반응이 없는 구경권 이온을 그대로 적어주면 바로 지금 실험에서의 중화 반응, 화학 반응식을 완성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농도를 똑같이 맞추기는 하는데 아까와 다르게 좀 더 쉽게 1ml에 1개라는 농도 B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10ml가 있다면 10ml면 염산이든 수산화나트륨은 그 속에 물에다 몇 개 녹였다? 그렇죠. 10개 녹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얘가 10개가 있으면 수소이온 반응비가 어떻죠? 1대 1대 1이죠. 그러니까 반응비대로 10개가 있으면 수소이온도 10개, 염화이온도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수소이온, 여기는 염화이온의 숫자를 적으면 10, 10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일정량의 염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똑같이 10ml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10, 10. 자, 변하지 않고 염산 10ml가 내놓는 수소이온의 개수 10개, 염화이온의 개수 10개. 요 농도대로 가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수산화나트륨의 부피입니다. 사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는 0, 0 사용하지 않았다 하면 되고, 여기는 5ml 사용했죠. 즉 5ml에는 내가 이 염산이든 수산화나트륨 몇 개를 집어넣었다? 5개를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여기가 몇 개라면 5개라면 여기도 5개, 여기도 5개. 10개라면 10개, 10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5개니까 나트륨이온, 이 자리에 나트륨이온, 이 자리에는 수산화이온을 적겠습니다. 5개. 10개니까 10개, 10개, 15개, 15개, 20개, 20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중화 반응은 어떻게 일어난다? 여기와 여기가 일어나는데 없죠? 여기 이렇게 중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성된 물의 양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성된 물 같은 경우 여기는 이게 없기 때문에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당연히 없을 거고, 여기는 10개, 5개 사용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사라질 거고, 여기는 5개가 사라지면 5개가 남을 겁니다. 그리고 물은 5개가 만들어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10개, 10개면 다 사라지고, 여기도 다 사라지고, 그래서 물도 10개가 만들어지죠. 자, 10개, 15개니까 이번엔 여기가 작기 때문에 얘 다 사라지고, 15개 중에 10개 사라지면 5개가 남습니다. 10개, 20개죠. 자, 수소이온 10개가 모자란 거기 때문에 다 사라지면 수산화이온은 20개 중에 10개 사라지고 10개가 남게 됩니다. 그럼 이 이후에도 물은 10개, 10개씩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여기 몇 개다? 10개, 여기도 10개, 그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혼합된 수용액의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온도가 보면 알겠지만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온도가 증가하죠. 왜냐하면 물이 생성됐고, 다시 한번 쓰지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 뭐를 만들게 되면, 물을 만들게 되면 반드시 뭐가 발생한다? 열을 발생한다 라고 얘기했고, 발생되는 물의 양에 따라서 열은 비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만일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도씨의 염산을 사용하고 여기도 20도씨의 수산화트륨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온도는 20도씨가 되겠죠. 염산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20도씨의 염산 10ml, 20도씨의 수산화트륨 5ml를 사용했지만 열이 뭐였기 때문에 열이 발생됐기 때문에 20도씨보다 온도가 뭐 할 것이다?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음 거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요거랑 요거를 비교해 볼게요. 혼합 수용액의 부피가 얼마라고? 15ml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혼합 수용액의 부피가 얼마냐면 두 개를 합치면 20ml죠. 자, 여기는 물이 몇 개가 만들어졌지? 5개. 그래서 5개의 열이, 5열이라고 해볼게요. 발생했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가 올라갔다? 예를 들어서 1도씨가 높아졌다면, 즉 이게 21도씨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는 그러면 몇 도씨가 올라가느냐? 자, 이 5개의 물이 만들어지면서 나오는 열은 15ml를 몇 도씨? 1도씨 높이는 에너지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추가로 몇 개? 추가로 물이 5개가 더 생성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온도를 높이죠. 온도를 높이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자, 보세요. 다시 이쪽에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5개의 열이 발생했다. 하지만 20ml다. 그러면 똑같은 크기의 에너지 열을 가지고도 15ml짜리 물을 1도씨 높였다면 20ml짜리는 1도씨보다 미만의 온도를 높이게 될 겁니다. 즉 21도씨가 조금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물의 양이 많아지면 온도 상승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똑같은 에너지일 경우.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20ml긴 하지만 그래서 온도가 1도씨보다 좀 덜 올라가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열이 똑같지 않고 여기는 몇 개? 10개의 열을 올린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뭐가 되냐면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의 양이 많아지면 똑같은 열온으로 가열하게 되면 온도 증가폭이 감소하는데 이번에는 뭐란 얘기죠?
똑같은 열온이 아니라 열이 몇 배가 됐어? 2배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21도씨에서 온도가 조금 더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피가 데워야 될 물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은 온도 상승의 폭을 줄이는 그런 역할. 근데 사실 큰 차이 아니겠죠. 얼마 차이가 아닙니다. 물의 양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의 양이 2배였다면 예를 들어 보세요. 요걸 그대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대로 생각했을 때 얼마라면 30ml라면 그죠? 5개의 열이 아니라 10개의 열을 가했다면 30ml면 1도씨가 올라갔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15ml의 물을 1도씨 높이는데 5개의 열이 필요하다면 30ml의 물이 2배가 됐죠? 그러면 1도씨 높이는데 얼마? 열도 2배가 들어야 되는 거.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 비교해보면 열은 몇 배가 됐지? 2배가 되어서 10개의 열인데 30ml보다 작죠? 그러니까 1도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승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살펴보면, 이 구간을 살펴보면 어떤 구간이냐? 발생된 물이 10개, 10개, 10개죠. 그러니까 뭐냐면 동일한 열이 발생했다는 건데, 데워야 될 물은 그죠? 동일한 동일한 열한테 여기는 얼마? 20, 여기는 25, 여기는 뭐가 되죠? 30이 되는 겁니다. 혼합 용액의 부피가. 그래서 물이 10개, 10개, 10개니까 동일한 열원으로 가열을 했는데 데워야 될 물은 어떻다? 20, 25, 30ml로 많다면 온도가 최종적으로 도달한 온도가 똑같지 않겠죠? 여기가 뭐 5도씨 올랐다면 여기 4도씨 오르고 여기는 3도씨 오르고. 그래서 온도가 열원이 똑같다고 해서 온도가 똑같은 게 아니라 상승이 아니라 하강을 하게 됩니다. 역시 더 하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온도는 이 지점에서 뭐가 되고 최고점이 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렇게 혼합 수용액의 부피가 다를 때는 똑같은 열원을 발생했다 하더라도 온도가 똑같다라는 보장은 없다. 그 에너지 가지고 데워야 될 수용액의 혼합 수용액의 부피까지 살펴보고 어느 것이 가장 온도가 높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액성을 살펴보면 여기는 뭐 산밖에 없었기 때문에 산성, 여기는 수소이온은 남아있는데 수산화이온은 없죠? 산성. 수소이온 남아있는데 수산화이온 없으니까 산성. 산성이 아니죠. 지금 선생님 잘못 봤죠? 몇 개지? 0개니까 둘 다 안 남아있죠? 중성. 그 다음에 여기는 수산화이온이 5개 남아있으니까 염기성. 여기도 수산화이온이 10개 남아있으니까 염기성이 됩니다. 자, 총 이온수는 여기는 10개, 10개니까 20개. 여기는 다 사라지고 10개, 5개. 다 사라지는 게 아니죠. 자꾸 이렇게 가려져가 안 보이는데 5개, 10개, 5개, 20개. 사라지고 10개, 10개, 0개, 20개. 여기 0개, 10개, 15개, 5개. 어떻게 되죠? 30개.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됩니까? 0개, 10개, 20개, 10개, 40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표를 다 채워봤는데 특히 요런 실험 같은 경우 일정량의 산 또는 염기에 반대의 염기 또는 산을 추가하는 경우는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이온수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그래프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에 따라 선생님이 한번 그려봤는데 여기는 지금 수소이온이 10개가 있죠. 수소이온, 그 다음에 염화이온도 10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산나트륨을 5 추가해서 총 10 다시 5 추가해서 총
15 다시 5ml를 추가해서 총 22의 수산화탄을 넣는 동안 이 염화이온은 구경꾼이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죠. 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선을 하나 그었다면 이건 바로 뭐의? 염화이온의 수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수소이온을 한번 살펴볼까요? 수소이온은 10개, 5개, 0개, 0개, 0개죠. 10개, 그죠? 그 다음에 중간쯤이 5개, 0개, 0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을 하나 그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색깔을 바꾸면, 그죠? 이런 선을 하나 그을 수가 있겠네요. 이게 뭐다? 그렇죠. 수소이온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수산화이온을 0개였고 5개를 넣었는데 다 사라졌죠. 그래서 0개, 10개를 넣었는데 다 사라져서 0개, 15개를 넣었는데 10개 사라지고 5개, 20개 넣었는데 10개 사라지고 10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수소이온이 다 사라질 때까지 나오지 않다가 어떻게 될 때 점점점 나오는 이런 패턴으로 된 게 누구라고? 바로 수산화이온의 그래프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나트륨이온을 한번 해볼게요. 나트륨이온의 자리는 여기였습니다. 그지? 0개, 5개, 10개, 15개, 20개. 나트륨이온 역시 뭐기 때문에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이온수의 변화가 없죠. 그냥 넣는 대로 나오는 겁니다. 어떤 뭐 감소, 증가가 없이. 자, 그래서 5개, 10개, 15개, 20개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바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게 누구라고? 바로 나트륨이온의 그래프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일정량의 산 염기에 반대되는 염기산을 추가하는 경우는 이렇게 이온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좀 그릴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연습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고 206, 207페이지까지 나가면 다음 시간에 진도가 될 것 같네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